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죠.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는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네, 이건 기자. 유로 2022 막을 내렸습니다. 영국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유로 2020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을 치렀고요.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접전 끝에 잉글랜드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경기가 열린 웸블리 경기 전과 경기 후의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랐는데, 경기 시작이 영국 시간으로 오후 8시부터였는데 약간 경기 시작하기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많은 팬들이 웸블리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치고 맥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으면서 잉글랜드의 유로 첫 우승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줬는데, 경기 중에 또 이제 난동도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고 있다가 경기가 끝났어요. 경기가 끝나니까 그렇게 경기 전에는 막 기고만장하던 이 잉글랜드 팬들이 그냥 풀이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전철력으로 졸래졸래 이렇게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180도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팬들이 그냥 머쓱해진 사이에 이탈리아 팬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경기 후에 웸블리 앞에 이탈리아 팬들이 노래 부르고, 이제 그 경기 전에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노래 부르면서 소리 치면서 그런 한을 풀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기자의 영국 거처가 댁이 웸블리 스타디움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으로서의 증언을 들려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어떻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마스크 낀 사람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네, 마스크 제가 이제 경기 전도 그렇고 경기 중에도 그렇고 경기 후에도 그렇고 그 앞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동아시아계 취재진들 한 4-5명 정도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약 한 54,000명 정도는 마스크를 하나도 쓰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영국은 지금 방역을 아예 뒷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이곳 시간으로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1,700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이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가 66%고 지금의 코로나19는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영국 총리가 나서서 이제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봉쇄까지 다 풀면서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영국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은 코로나19를 대하는 태도가 좀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정용 기자가 밀던 이탈리아가 우승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다 이 어떤 전자두뇌로 과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아무튼 대회 내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지만, 러시아 월드컵에 이 이탈리아가 아예 못 나갔어요. 네. 러시아 월드컵 직전부터 지금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가장 충실하게 이 유로 대회를 준비해온 팀이 이탈리아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가 되게 수비적이고 얄미운 그런 축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아주 공격적이고 재밌는 축구로 체질 개선을 3년 동안 확실하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준비를 잘한 팀인 만큼 마지막까지 저력을 갖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유로 2020 결승에서 패한 잉글랜드가 이 승부차기 못찬 선수들 인종차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승부차기 3, 4, 5번 키커가 모두 실패하면서 잉글랜드 입장에서 좀 허무하게 됐는데, 그 선수들이 레시퍼드, 산초, 사카 선수인데 다 이제 흑인 선수들이죠. 그래서 해당 선수들의 어떤 인별 그램에 찾아가서 몰지각한 축구 팬들이 원숭이 그림이나 고릴라 그림 같은 좀 비하적인 이미지를 잔뜩 남긴다거나 이런 추태를 많이 보였어요. 네. 참다 못한 레시퍼드와 산초 선수가 차례로 입장문을 내놨는데 굉장히 명문입니다. 거의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 생각나는 수준의 굉장히 이 영국 내 인종차별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우리가
그 동료 선수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를 잘 설명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좀 찾아서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선수들이 좀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정면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건 기자, 영국 현지는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에 대해서 좀 경찰은 수사를 할 건가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인종차별, 특히나 SNS상에서 인종차별이라든지요. 또 그 레시포드 선수의 벽화가 걸려 있는 그 맨체스터 남부 지역에 그 레시포드 선수가 살았던 이제 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레시포드 선수의 벽화를 일부 몰직한 팬들이 달려와서 훼손시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나서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이러한 행태들을 비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SNS 회사들에다가 그 온라인상의 이 인종차별 행위를 정말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뭔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경고를 날리면서 총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밑에 있는 경찰도 알아서 확실하게 수사를 나서겠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영 기자 어떻습니까? 그 영국 하면은 이제 팬들이 좀 난폭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전에 뭐 훌리건들이라는 표현을 쓰긴 또 했던. 네. 근데 이번에 또 좀 난동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영국이 그 8, 90년대에 훌리건들이 그냥 난동이 아니고 아예 좀 심한 사고를 몇 번 일으켜서 그거를 싹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 청정 축구장을 만들려고. 그게 성공해서 지난 20년 정도는 굉장히 청정한 오히려 서포트 문화가 제일 온건한 나라였는데 오랫동안 쉬었다가 돌아와서 코로나19 이후에 리셋이 됐는지 이번에 폭력 사태에 가까운 행동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일단 준결승에서도 이미 뭐 상대 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하고 상대 골키퍼에 대해서 레이저 포인트로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미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유럽 축구연맹으로부터 약 4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바가 있는데 결승전에서도 이탈리아 선수들을 향한 물병 수척이라든지 뭐 난입, 난동 이런 사태들이 잔뜩 벌어져서 이건 역시 또다시 징계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건 기자 현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경기장에 원래 웸블리가 9만 명이 들어올 수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6만 명까지 딱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티켓이 없는, 입장 티켓이 없는 일반인 팬들도 약간 한 몇만 명 수준이 웸블리 경기장 밖에 큰 도로가 있거든요. 이제 큰 광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응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시작 직전에 상당수의 한 수천 명 정도의 팬들이 경기장 곳곳에 그런 문으로 침투를 하면서 경기 입장권이 없이 들어가려고 하면서 경기 안전요원이라든지 경찰들과 실랭이도 벌였고요. 특히나 이 웸블리 경기장 바로 앞에 큰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정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한 2, 3천 명의 팬들이 이제 무리지어서 이렇게 하고 들려고 그 게이트를 무너뜨리려고 들어가면서 그 무장한 경찰들 헬멧 쓰고 여러 가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다시 그걸 밀어내면서 서로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일부 팬들은 이 경찰들에게 캔을 던진다든지 병을 던지는지 그런 물건 투척하는 모습, 또 바리케이트를 다 들어가지고 던지면서 바리케이트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는 제가 축구장 앞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전쟁터에 와 있는 시위 장소, 폭력 시위.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공식 베스트 11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다른 여러 선수들이 이탈리아는 한 명의 스타가 아니고 고루고루 다 같이 잘한 팀이었지만 결정적인 게 4강 스페인전과 결승 잉글랜드전을 모두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 4강과 결승에서 승부차기를 막아냈다. 이 점 때문에 결정적으로 표현을 많이 받아서 아마 돈나룸마 선수가 된 것 같고요. 또 공식 베스트 11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탈리아 선수들이 5명이 되면서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돈나룸마와 함께 수비수 보누치와 스피나졸라, 미드필더 조르지니오, 공격수 키에사가 선정이 됐고요. 준우승팀 잉글랜드에서는 수비수 맥과이어, 워커, 공격수 스털링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덴마크의 호이비에르, 스페인의 페드리, 벨기에의 루카쿠 이런 선수들이 베스트 11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용 기자가 생각하시는 MVP는 누군가요?
돈나룸마가 아닌 다른 선수를 말한다면 조르지뉴 선수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첼시 소속의 미드필더라서 잉글랜드 축구 주로 보시는 분들도 익숙하시죠. 근데 원래 그렇게 잘한 선수가 아니라고 좀 폄훼를 많이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올 여름에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그리고 유로 2020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발롱도르를 이 선수가 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거의 진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시 선수가 남미에서의 유로와 같은 위상의 대회인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발롱도르는 메시 선수가 아주 따놓은 거지만 네. 만약에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못 이겼으면 진짜 조르지뉴가 발롱도르를 받았을 수도 있는 정도로. 그런 뭐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조르지뉴 선수가 그렇게 잘했다면 참 이 선수는 잘할 것 같은데 못했다. 실망스러운 선수도 있습니까? 대회 전체를 통틀어서요. 네네네. 그런 선수라면 뭐 포르투갈 선수들이 주로 거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포르투갈이 정말 화려했거든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주 맹활약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 또 리버풀에서 온 조타, 또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 후뱅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호날두를 잘 보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번 대회 최강 중에 하나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호날두 한 명 빼고 다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16강에서 떨어졌죠. 그렇군요. 이건 기자가 생각하는 MVP 그리고 실망스러운 선수 누굴까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적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또 어떤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쁨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결승전에서는 진짜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경기에서 침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케인의 하나의 약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케인 커리어상에 우승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케인 선수가 함께 뛰고 있는 팀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케인 자신의 결국 역량 부족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이건 기자 이제 영국 축구 팬들은 무슨 재미를 찾나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모든 팀들이 이번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표정을 어쨌거나 뭐 유럽 축구는 이제 8월까지는 조금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유럽 챔피언이 된 이탈리아와 남미 챔피언이 된 아르헨티나 맞대결이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어차피 A매치 대회엔 평가전을 하니까 네. 내년에 평가전을 가지면서 일종의 그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대회처럼 이걸 쓰는 거죠. 뭐 각 대륙별 챔피언이 다 모이는 건 아니지만 유럽 챔피언과 남미 챔피언 중에서 이제 단판 승부 승자가 되면은 네. 뭐 최고가 되는 셈이니까 또 이게 의미를 부여한 게 마라도나 최근에 그 타계한 디에고 마라도나 전 선수의 추모 경기로 이걸 삼을 생각인데요. 네. 아르헨티나는 당연히 마라도나 선수가 뛰었던 뭐 그 대표팀이고 또 이탈리아 무대에서 주로 뛰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도나 선수의 홈구장이었던 나폴리 경기장이 원래 이름이 산파울로였는데 최근에 이름을 그 마라도나 스타디움으로 바꿨습니다. 이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마라도나와 인연이 있는 두 팀이 격돌한다. 뭐 이런 추모 경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우승을 한 아르헨티나, 메시의 아르헨티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은 힘을 쓰지 못한다던 징크스 메시가 이번에 깼습니다. 이야기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해외 축구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의 발롱도르. 이건 김정용의 랄롱도르 듣고 계십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또 영국의 이건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파 아메리카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죠. 김정용 기자,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결승전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빅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다시 말하면 메시와 네이마르의 어떤 세계 최강 선수를 가리는 대결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주인공은 두 선수가 다 아니었고요. 메시의 가장 든든한 도움이 오랜 버신 디마리아 선수가 선제 결승골을 넣으면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가 금메달을 딸 때도 디마리아 선수가 결승전에서 딱 한 골을 넣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메시에게 트로피를 선사한 선수는 디마리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기자, 근데 영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은 아무리 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붙었어도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영국에서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잉글랜드 언론이나 잉글랜드 팬들은 장면에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또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의 좀 또 설레발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뭐 드마리아가 골을 넣어서 메시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코파 아메리카는 메시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기 아니었을까요? 네, 엄청난 의미가 있죠. 동료들이 그 자기 팀의 우승이 아니고 메시 형에게 우승을 선사하기 위해서 뛰었다 이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메시 선수가 국가대표 데뷔 이후에 메이저 대회 즉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를 합쳐서 앞서 4번이나 결승에 올랐는데 4번 다 무득점으로 졌거든요. 그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번 은퇴했다가 그 국민적인 호소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정말 한이 맺힌 게 바로 메시 선수의 코파 아메리카였는데 이번에 그 한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야 진짜 축구 황제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또 어떤 표정을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우승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넬 메시 선수가 클럽 무대에서는 뭐 리그 우승 10회, 컵대회 우승 7회, 챔피언스리그 4회 우승을 했고 발롱도르도 6회나 탔지만 결국 그 딱 한 번의 월드컵 우승이 없기 때문에 향후 메시 선수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축구 황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결격 사유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끈다면 정말 진정한 펠레, 베켄바워, 마라도나를 넘어서는 진정한 축구 황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가 맞대결 타진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건 기자 생각에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둘 중에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참 단판 승부라서 정확하게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전력이라든지 그리고 수비력 특히나 최근의 기세 34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탈리아가 아르헨티나보다는 조금 더 앞서지 않을까. 특히 네, 이건 기자가 연결이 잠깐 좋지 않습니다. 이건 기자는 이탈리아의 승리를 예측을 하셨는데 김정용 기자 어떻습니까? 저도 뭐 전력은 이탈리아가 더 앞섰다고 보지만 아르헨티나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좀 중고 신인들 20대 초중 아주 뭐 10대는 아니지만 20대 초중반의 선수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쏟아졌어요. 뭐 수비수의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드필더의 로드리고 데파울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로메로와 데파울이라는 이름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선수들이 아마 앞으로 다가올 이탈리아와의 대결 또 월드컵까지 메시의 든든한 보조가 될 겁니다. 이건 뭐 막상 막하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 선수들 소식 잠깐 살펴볼까요? 이건 기자 연결됐죠?
네, 예.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선수 어떻게 유로 토트넘 2020 결승경기가 훈련을 끝났습니다. 했습니까?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또 어떤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또 기쁨. 공식적으로 발표를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적응하려고 이렇게 좀 빨리 떠난 건가요? 누누 산투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죠. 네. 뭐 딱 맞춰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쉬지 않고 맞춰서 간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다들 이제 유럽 빅 클럽들이 뭐 유로 갔다 온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빼면 소집할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널은 벌써 친선 경기를 치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 한국 선수로 치면 이승우 선수도 벨기에 소속팀인 신트트라이던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팀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건 기자, 그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는 재계약이 확실하고 다른 선수들 뭐 이적과 관련된 이슈 있을까요?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결국에는 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이곳 웸블리 앞에서의 이탈리아의 어떤 표정을 또 어떤 경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또 승리의 또 모습을 보여주죠. 황의조 선수 소속팀 보르도가 이게 좀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서 2군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또 다시 올라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2부나 4부로 강등되는 게 확정은 아니었고 네. 예, 진행 중이었는데 보르도가 항소를 해서 강등될 수 있었던 그런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뒤집은 배경은 일단 당연히 이제 파산이 아니게 됐기 때문인데요. 예. 인수자를 찾았어요. 인수자는 같은 프랑스 구단인 리를 예전에 경영했던 해외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가 보르도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제 파산이 아니니까 우리를 강등시키지 말아달라 해서 이제 일부에 남았고요. 황의조 선수는 여전히 이적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적하지 않을 경우에도 프랑스 1부 리그에서 계속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기자, 그 현지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거취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 보르조는 잔류를 확정하긴 했습니다만 뭐 김정민 기자 이야기한 대로 재정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이탈리아와 잉글랜드의 유로 2020 결승경기가 끝났습니다. 이탈리아가요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요.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승리를 하면서 승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통산 유로에서는 두 번째 우승이고요. 1968년 이후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53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뭐 올림픽에 나오게 됐으니까 올림픽에서 활약을 하면 또 팀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 프랑스 리그 구단들이 사실 선수를 올림픽에 제일 안 내주거든요. 네. 황의조 선수가 차출이 된 게 되게 이례적인 건데 이 점 역시 좀 올림픽에서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고 만약 이적하게 된다면 비싸게 가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일드카드로 선발된 올림픽 축구 대표팀 황의조 선수 이번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랄롱도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대1로 이제 연장전까지 접전을 펼쳤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좋은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태원의 스포츠